신혼여행은 신혼부부가 함께 친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신혼부부는 햇살 가득한 백사장에서 함께 와인 한 잔을 즐기며 노을을 감상하며 휴가를 계획할 예정이다. 이런 한국을 무슨 수로 이겨 한국으로 신혼여행 와서 날벼락 맞은 일본 부부. 요즘 일본의 언론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정상적인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반응은 참 좋지 않습니다. 문화는 아시아의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고 친절한 사람은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을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댓글과 반응에선 자정은커녕 비판만 엄청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반응 사이에서 재밌는 글이 있어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나오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도움이 안 되는 나라라는 말도 들리고 한국은 비교 대상도 안 될 정도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인도조차 이젠 일본보다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고요. 아날로그를 지키려는 고집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발전이 더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젠 개도국과 비슷할 정도로 일본 남자의 평균 키가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당연한 이야기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 일본의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저는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3달 전에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남편의 강력한 열망으로 인해 한국으로 다녀오게 되었으며 여러모로 가기 싫었지만 남편의 뜻을 따라 한국을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꽤나 위풍당당했는데요.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 한국을 일본보다 좋아하게 될 거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귀엽긴 했지만 어이가 없는 이야기에 코웃음을 치고 결국 짐을 싸서 한국으로 향했죠.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옥 스타일의 숙소에서 머물렀는데요. 숙소에서의 경험은 일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형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건물들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의 건물들이 디자인적으로나 실용성으로 색수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은 부분에서 일본의 모자란 전통 건축 형식을 확실히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아침에 창에서 들어오는 살랑살랑한 햇빛 역시 상당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한옥의 특징과 같았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복도 입어보았는데 기모노보다 훨씬 더 편하고 더 단조로운 듯 이쁜 디자인은 제 맘에 쏙 들고 한복을 입고 결혼 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고 그 결혼 사진을 찍는데 한국의 색채는 정말 아름답다 못해 환상적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다양한 색채와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상당히 끌렸고 특히 눈 내린 한국의 고궁들은 정말 저희의 신혼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 순간은 정말 로맨틱한 그 다음은 한국의 음식들을 먹어보게 되었는데 사실 일본은 지금 제2의 한국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 많은 문화들이 들어와 있고 음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을 자주 먹지만 한국에서 먹는 한식은 일본에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다양한 맛을 갖고 있고 일본에 들어와 있는 음식은 한식의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국에서 먹은 한식은 일본과는 다르게 강한 간으로 인해 살짝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에 익숙해지고 마지막쯤에는 상당히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 범위 안에 있는 문화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놀라게 되는데 일본의 IT 회사에 근무 중인 저는 한국의 고도로 발전한 기술에
감탄을 하게 되었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끊임없이 볼 수 있었고, 일본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화질이 낮아지거나 버퍼링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항상 불만이 가득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안정성과 속도를 느낄 수 있었으며, 밖에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 때문에 놀람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 교통 상황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기에 여행을 하는 동안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일본의 지하철이나 버스 역시 시간 자체를 지체하거나 연착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아쉽게도 한국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같은 시간에 나와도 어느 날은 지각을 하거나 너무 빨리 가거나 뒤죽박죽인 데 비해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정확히 알려주는 정보로 모두 계산을 하며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음식 배달은 또 어떤가요? 일본은 아직도 전화 주문이 대세라고 말을 하고 절대 바꿀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아날로그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하고 숙소로 배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배달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어플로 계산을 하고 숙소 앞에 놔두고 가는 비대면 서비스까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은 결국 저희 부부를 한국에게 졌다라는 생각까지 만들 정도로 대단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친절함이었는데요. 도착한 날부터 출국을 하는 그날까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친절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숙소 직원들은 우리가 어떤 요구나 말을 해도 항상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해주었고, 필요한 정보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는 따로 알아봐서 알려주는 등 여행이 수월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한국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친절하게 웃으면서 안내해주고, 저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친절히 다가와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현지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공손함이 최고의 감동 포인트였는데, 지도를 보며 우리 목적지를 찾다가 도무지 어딘지 알 수 없어 근처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친절히 도움을 주셨고, 일본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의 번역 어플을 사용해서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사용 방법을 몰라 주저리 물어보게 되었을 때도 귀찮은 기색 따위 없이 웃으면서 답을 해주었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따뜻한 모습이었고, 우리 부부는 둘 다 감동을 토로하게 되었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옥이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궁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유적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을 알 수 있었고, 밥을 먹을 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 감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서로 간의 끈끈함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 같았는데, 일본의 식당 문화에서 조용한 그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저의 한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인가 싶었으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정중한 태도,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지금 일본의 사람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느껴졌죠. 얼마 전 조사에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음에도 실제로 일이 터질 때 도와주는 사람은 12%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어릴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근면 성실하며 세세한 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사라진 지는 오래되다 못해 이젠 흔적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차가워지게 된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한국에서 감동을 느끼고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일본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일본은 생각보다
많이 후지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일단 대부분의 문화가 노후화되어 너무나 예스러움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으며 모든 서비스는 느리다 못해 기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가서 사람들이 친절함은커녕 냉정해 보이는 모습이 많았고 아무리 좋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무표정과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의 모든 모습과 비교되는 일본은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일본의 문화는 아날로그적인 면이 강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꼬북 이런 상황은 처참함만 가득 만들어줄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한국을 다녀오면서 정말 세상이 바뀌게 되었고 너무나 억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나 시민의식은 일본 사람들에겐 부러움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가는데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부러워해서 많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애국심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과연 어떤 내용의 반응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넷우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뿌리니깐 오해를 할 뿐이지 한국의 모든 면은 생각보다 일본을 앞서 있는 게 확실히 맞아. 요즘 유튜브나 SNS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관련된 혐오스러운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만 남발하다가 일본은 무너지지 않게 될까 싶은데 내 생각만이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엔 지금 공항을 가면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을 부러워한다는 게 더 합리적 의심 아니야? 근데 이런 댓글을 달기엔 지금 일본의 모든 부분에 한국을 빼면 제대로 된 소비가 안 이루어질 정도로 일본적인 것은 완전히 젊은 세대들에겐 잊혀져가는 중이야. 마이너스 나도 한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 같지 않다는 거야. 일본 사람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모와 외형 모두가 확실히 일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 마이너스 한식은 일본의 음식과 비교하기가 애매한 게 둘이 너무나 다른 음식 문화를 갖고 있고 조리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맛있다고 말하긴 애매해. 마이너스 한국이 놀라운 점은 문화 보존을 하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긴 문화는 복원도 완벽하게 해내는 게 너무나 부럽긴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일본인이 많고 그런 모습은 신기하게 보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일본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놀랍도록 그런 것을 무시한 채 한국만을 헐뜯는데 바쁘다는 것을 엔저 현상으로 일본 간다는데 원화와 엔화의 차이가 분명히 하나보다 높을 것인데도 엔화 싸졌다고 여행 간다는 대단히 부자들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